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고를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답정보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취업은 당연히 힘들지만 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준생 10명 중에 무려 9명이 취업 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관련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교육비 상승뿐만 아니라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10.7개월로 평균 구직 기간이 전년보다 0.1개월 정도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이 시간과 경제적 부분에서 다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요즘 좀 오프닝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뿐만 아니라 구직자 10명 중에서 7명은 취업 학원과 외국어 학원을 필수 코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준비 비용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렇게 취준생들이 느끼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취업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방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토털 파이널 컨설팅을 진행한 날이죠. 그래서 또 세 분을 함께 모셔봤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이윤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쌤들이 모두 나와주셨네요. 네. 스튜디오 꽉 찼는데 또 왜 떨어졌나 시즌5와 함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될 행운의 주인공 김현도 취업준비생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날 스펙과 지원 전략을 짚어봤고 두 번째 날 자소서, 어제 면접까지 짚어보고 네.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동안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좀 소감이 어떠셨나요? 일단 좀 이렇게 방송을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기뻤고 그때 좀 일찍 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좀 이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빨랐다는 말도 있듯이 나와주신 게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이 마지막 파이널 컨설팅인 만큼 궁금하셨던 점들 다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세 분께서 그동안 현도 씨의 컨설팅을 쭉 진행하셨는데 현도 씨가 취업 시장에서 갖고 있는 강점을 저희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쌤이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강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 찝자면 어쨌든 요즘에는 그냥 일반 생신입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어필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총 네. 3.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약점이자 강점인 것은 어쨌든 생산 관리 업무를 했고 또 실제 설비 업무를 하면서 공무 업무를 하면서 뭔가 이제 회사는 보통 처음에 신입을 뽑을 때는 이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먼저 뽑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점들이 잘만 어필이 된다면 사실은 좋은 이제 역량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약점으로 조금 넘어가자면 어쨌든 이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 이제 보완이 잘 안 되고 실제 이제 어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갖고 있는 경험은 굉장히 좋은 재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차코치님은 현도 학생의 강점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저도 화요일 방송 때 남규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진행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인상 자체는 워낙 좋으세요. 그래서 면접 오프닝 때에 좋은 가점을 받으실 소지가 있는데 어제 이제 이윤 쌤 나오셨던 출연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봤는데 네. 이제 그 좋은 어떤 이미지의 강점이 좀 희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 오늘 저희가 뒷부분 가서 많이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윤 쌤은 바로 어제 또 컨설팅을 진행하셨는데 네. 강점 먼저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일단 뭐 앞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사실 잘 어필했으면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경험을 잘 전달하지 못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뒤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그 전공 지식을 갖고 있고 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잘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점을 좀 살리지 못해 오히려 그게 약점으로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장점까지 살펴봤고 이제 약점을 알아볼 차례인데 먼저 현도 씨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본인의 단점을 뭐라고 평가를 하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혼자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계속 차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나이 때문에 좀 커트 되는가 그게 제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렇게 좀 이번 주 이렇게 좀 컨설턴트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좀 전반적으로 자기 소개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좀 전반적으로 한 부분씩 전부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세 분이 조금 전에 분석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또 본인도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이윤 쌤이 아까 경험의 전달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요? 우선 그 자소서든 면접이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텐데 네. 그 질문에 답하는 소재에 있어서 소재 선택에서 일단 많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경험을 잘 정리하고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 그 부분에 사실 많은 노력을 들이고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소재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하는 구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핵심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이야기 전달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문의 의도와 다르게 답한 그런 사례들도 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한 케이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하나하나 짚어서 본인이 많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코치님도 자소서 하는 날의 마지막 신의 한 수가 제발 질문에 답을 해라 이거였던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의 약점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에 앞서 그 말씀이 기분이 나쁘진 않으셨죠? 네. 조언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방송의 되게 취지에 맞게 감명 얘기를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능력자세요. 그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윤 쌤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의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째는 기업과 회사에 대한 좀 입체적인 준비가 부족했다. 둘째, 나에 대한 이해도를 평면적으로만 이해했다. 마지막, 전형별로 이 전형에 대한 대비를 하는 방법이 아직 미숙했다. 이 세 가지라고 꼽고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뒤에 가서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약 2분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과 회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어떤 실적이나 연혁을 보고 그걸 그대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를테면 지금 한국직업방송이 2016년부터 연합뉴스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라는 내용을 우리 진행하시는 두 분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곳이구나라고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잘 하시는 거겠죠. 이해가 된 거를 말해주는 건데 그냥 이제 산업인력공단 주간 이제 4년차 우리 방송 잘 되고 있다는 거에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정말 겉도는 식으로 그냥 있는 팩트만을 그대로 글과 말로 나열을 하면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는가가 희석이 되겠죠. 그런 마음이 아닌데 본인은 그러지 않은 분이고 굉장히 속 깊은 분인 걸 제가 알겠는데 그게 글과 말로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였고요. 두 번째, 나에 대한 이해. 본인께서 하셨던 그 경력들 저희가 3일에 걸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좋은 경력이 어디에 활용됩니다. 이게 어디에 좋을 거예요. 당신네 회사에서 내가 이 직무를 맡는데 이렇게 적합합니다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 자체만 나열하시면서 왜 나를 못 알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경력이 많고 내가 이렇게 현장 경험이 있고 내가 연봉도 이 정도 받았으면 내 능력을 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그러한 것이 예전 같으면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신입공채에 한해서는 그게 좀 엄격해지고 있거든요. 정말 직접적으로 떠먹여주듯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쉬웠다는 거. 마지막으로 전형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면접만 얘기로만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 1분 자기소개하신 거 봤는데요. 그 경험이 정말 특출나고 재미있으면 이게 참 듣기도 편하고 좋을 텐데 좀 누구나 할 법한
예상 가능한 얘기들 그리고 안전의식을 처음에 말씀하셨고 주인의식으로 마무리하신 그 얘기들이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면들이 공감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아닐까. 오히려 본인의 경력들을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나의 강점 한 가지를 좀 키워드로 표현을 해줬다면 차라리 좀 더 관심이 가고 현도 씨의 어떤 면을 좀 더 물어봐야 될까가 질문이 좀 쉬워질 텐데 일단 관심이 안 가는 얘기로만 나오니까 질문이 원론적이고 어렵죠. 표면적인 이력서에 나와 있는 왜 퇴사하셨어요? 이 전공 선택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뭐 최고의 뭐가 되겠다 하셨는데 왜 70점? 70점짜리 얘기하셨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이런 정말 왜 나한테 이런 걸 묻지? 아, 나 기분이 좀 좋지 않아. 압박이다. 이 면접 압박이야. 이런 느낌 받는 질문만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각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 지금 내용이 좀 빨리 지나갔다고 느껴지시면 저희 영상이 다음 주에 업로드 되니까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뭐 기업 분석, 나에 대한 분석, 전형 대비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셨는데 진원 쌤은 아까 그 경험들이 어필이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 어떻게 여기서 좀 손을 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조금만 덧붙이기만 하면 네. 실제 그 경험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에서 내가 어떤 능력과 기술을 갖추었는지까지 연결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경험 정리 정도만 한 거죠. 사실 경험 정리의 목적은 내 역량을 끄집어내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험 정리를 넘어서 그 경험에서 내가 어떤 기술과 지식 갖고 있는지까지가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게 되려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전공에 대한 연계도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본인은 기사도 3개나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험 정리보다는 역량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사쿠차님 잘 말씀하신 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해 같이 돼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땐 다트 같은 데 보고 사실 홈페이지 보고 그냥 한번 보고서 숙지를 하는 정도는 사실 대학교 3학년 분도 다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분명히 이제 현직자로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점 기여할 수 있는지 되게 뾰족하게 좀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역량 정의를 한 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전공 베이스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해야 되냐면 지금 봤을 때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조금 혼동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퇴사한 이유는 뭐냐면 뭐 연차도 잘 못 썼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제 보고서 회의만 너무 많이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것이고, 해야 될 말은 산업군, 기업 직무에 대한 이해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져 있고, 그래서 소위 이제 역량 정의와 산업군 정의를 한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말이 뭔지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를 구분이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준비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3일간의 컨설팅을 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할지에 대한 현도 씨의 심정도 변화가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먼저 첫 번째 진호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쪽으로만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현도 씨는 뭐 전기 쪽으로 좀 분야를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우선은 이제 조금 이제 공백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 이제 좀 이렇게 다른 그 갈이 좀 처지가 아니게 된다고 좀 여기 와서 좀 판단을 하게 되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지원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생산재 관리 업무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좀 지원을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현도 씨가 그동안은 뭐 전기나 그 생산 기술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생산직 쪽까지 조금 더 넓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생산 이제 관리라든가, 예, 좀 제가 이제 했던 거 생산 기술이랑 생산 관리, 네. 그리고 뭐 보전이라든가, 뭐 다른 게 아니라도 좀 이제 그런 이제 제 전공과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네. 좀 지원을 폭을 좀 넓힐 생각입니다. 네. 네.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공에 대한 이해가 안 보였던 거예요. 저희한테 20페이지 준 거랑 실제 방송에서 만나봤을 때 전공에 대한 이해가 안 보이니까 소위 전문성이 어디 있냐. 경험 떼놓고 소위 내가 전공 공부한 거로 봤을 때 전기 설비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실제 회로 설계적인 부분이냐라고 좀 정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는 한번 이제 정해졌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나중에 검토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정해졌을 때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산업군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산업군이 아니고 수요에 맞춰서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영자리를 뽑는 곳들은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나이가 좀 많고 사실은 너무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영자리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000 소위 이제 100자리 이상 뽑는 산업군에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본인이 이제 어느 전공에서 어느 쪽에 관심이 있건 간에 그거는 조금 제쳐두고라도 일단 지원 자체를 늘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때 뭐 삼성이나 LG 이쪽도 조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쵸. 그쪽으로도 계속해서 쓰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소위 이제 산업 수요라는 게 결국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거기 봤을 때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는 분명히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본인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미스가 있었다고 봐요. 분명 이제 난 대기업에 관심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원한 곳들 보면은 어느 정도 탄탄한 이제 대기업군이거든요.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전략의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네. 차 코치님은 현도 씨의 취업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저도 송진원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연령대가 한 27세 정도신 분께는 차라리 소신 지원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 기간이 있다, 서비스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연배가 조금 미안합니다. 연세. 국어 선택이 오전 10시 같은 표현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32살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취업에 좀 더 관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결국 전형별 대비랑 자연스럽게 연관이 됩니다. 만약에 진원 쌤 이하 저희들의 조언이 좀 더 이해가 되셨다면 상반기까지라도 꼭 대기업 지원에 맞게 인적성 공부 지금부터 좀 명절 연휴 기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서 감을 좀 쌓아주셔야 되고요. 뭐 마음은 감사하나 지금의 이 텐션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장 면접 전형부터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좀 추가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윤 쌤도 어떤 직무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시죠. 뭐 기본적인 의견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이제 생산 관리나 혹은 생산재 설비 기술 측면도 사실 전기 지식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설비 기술에도 전기나 계측이나 제어 같은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들이 사실 어필될 수 있는데 충분히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더 얹어지면 되는데 네. 사실 그 부분들이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별개처럼 보였던 건데 설사 이제 생산 관리를 지원하더라도 갖고 있는 전기적인 지식들을 충분히 거기다 녹여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야로 넓혀서 지원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들만 잘 표현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현도 씨가 쌤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제 상반기 공채 준비를 할 텐데 일단 뭐 월요일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지만 현도 씨가 그 상반기를 대비하면서 어떤 거를 좀 먼저 준비해야겠다. 우선순위로 나 이거 필요해. 뭐 예를 들어서 인적성이라던가 뭐 이런 거 준비해야겠다고 계획하신 게 있나요? 우선은 이제 제가 어저께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 영어 점수가 좀 낮다는 처음 이제 그런 조언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익 스피킹이나 이제 오픽 점수를 좀 올릴 계획이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자소서 수정부터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NCS는 제가 좀 작년에 한 반년 정도 공부를 한 게 있어서 지금 다시 아마 책을 꺼내면 아마 좀 그렇게 다시 그 페이스를 찾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좀 자소서 좀 뜯어 고치는 것부터 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영어 점수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토익 스피킹 120점, 5급 120점 레벨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영어 점수부터 올리고 자소서를 좀 대폭 수정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윤 쌤, 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상반기 대비하는 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영어 점수는 좀 올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적어도 사실 이공계라도 토스 이제 토익 스피킹 기준으로 6급은 적어도 네. 돼야 되거든요. 레벨 네. 6는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이공계는 어쨌든 그 빠르게 발전한 IT 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기본 지식이 여러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력 이제 자소서나 혹은 면접에서 그 IT에 대한 관심이나 기본 지식 사실 좀 어필할 좀 필요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 신기술을 빨리 도입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 같은 것을 향상시키는 제품 품질을 올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으로 좀 어필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어떤 통찰력 혹은 문제 해결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결론을 끌어내서 그것을 어필해야 면접관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꺼이 뽑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의 쌤들에게도 조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계획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샤코치님께서 조언을 해주시죠. 예, 뭐 계획이야 좋죠.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그 기한 안에 가능한 일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영어 실력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게요. 만약에 문법적인 면의 표현을 좀 더 강조하게 된 토익 스피킹에 본인이 좀 약점이, 즉 문법적인 약점이 더 있다면 오히려 오픽을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회화가 좀 내가 부족하고 암기에 강점이 있다고 하면 토스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영어 점수를 비슷한 레벨로 확보를
뭐 영어 OP기면 IM2, 토스면 레벨 6에 뭐 140은 받아주시면 아주 좋은 결말이 될 텐데 그렇게 했는데 3월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영어 공부만 하면 3월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께서 최대한 콤팩트하게 일정을 좀 짜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 좀 우려되는 건 명확한 점수대가 나와 있는 영어 점수를 제외하고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좀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별로 계획을 아예 짜시든지 아니면은 목표를 잡아서 좀 그 목표만큼의 문제집이면 문제집 풀이라든지 아니면 기한 안에 몇 회분을 몇 회독을 돌리겠다든지와 같이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안 짜신다면 다가오는 3월에 좀 좋지 않은 결과까지 우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뭐 삼성, LG 지원을 다 하실 거라면 G사트 문제집이나 뭐 10대 기업 문제집 유형별로 최소 2회독 혹은 최소 3권 정도는 반복 내지는 한 회씩 더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말 중심으로 아니면 모의고사식 남아있는 문제집들 아직 서점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사셔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90분에서 120분씩 시간 딱 재시면서 문제 한 4번 정도만 푸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토익이 이제 토스가 레벨 5인데 레벨 5에 상단이 좀 걸려 있어요. 120점이면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6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노력은 조금 하면 오히려 단위가 달라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진원 쌤도 추가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입도 지원하지만 경력직도 같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직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영어가 급한데 경력직을 지금 빨리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공고를 찾고 내 경력 기술서를 잘 지원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경력직은 사실 영어 점수보다는 실제 면접 때 영어 인터뷰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빨리 이 아까 전에 차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문법에 보다는 스피킹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오픽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본인에 맞게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경력 기술서는 지금 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있는 것은 봤을 때 핵심 역량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저희는 방송에 컨설팅 해야 되니까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갖고 있는 경력이 3.5년이지만 사실은 한 1년 차 경력 정도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경력 기술서는 저희가 이제 잘 피드백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국문 이력서도 해야 되지만 영문 이력서까지 해야 되잖아요. 영문 커버레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본인 정도 영어 실력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번 최대한 해보시고 최근에는 뭐 이제 번역기라든지 충분히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되 좀 주변에 좀 전문가한테 감수를 한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계도 좀 지원을 병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잘 짧게 말씀드리면 외국계는 좀 제너럴리스트를 선호하기도 해요. 대기업이 아니고 조금만 외국계 정도는 본인이 네임밸류도 가져가면서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는 근데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500대 포춘 기업 중에 한 300곳 이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긴 해요. 그래서 본인은 소위 300군데만 지원해도 다 사실 괜찮은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300곳을 잘 못 찾아요, 보통은. 그래서 본인은 공고 찾는 노력을 되게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공고 찾는 노력. 그래서 피프렌잡을 아까 보고 있다고 했는데 피프렌잡도 봐야 되고 한 최소한 3군데 정도 채널은 잘 갖고 있어야 되고 그중에 하나는 요즘에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링크드인도 꼭 해야 돼요. 링크드인도 이제 가입을 해놓으셨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단순 가입을 넘어서 이력서 잘 올려놓고 영어로 이제 잘 해놓고 관심 있는 기업들 좋아요 눌러놓고서 관심 있는 수시 채용들 공고 꼭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단순히 영어 올리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좀 세분화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현도 씨가 이제 자소서를 좀 뜯어 고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자소서 컨설팅 날 면접이 있어서 여기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차코치님이 방송하시는 걸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네, 어저께 시청했었습니다. 네, 어떤 좀 느낌이셨는지. 이제 제가 올린 이제 그 자료들이 조금 한 반년 전에 이제 첫 이제 스타트를 끄는 이제 제가 봐도 좀 엉망인 자소서였었고 그리고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그래도 거기 이제 학교 선배도 있고 해가지고 좀 나름 공을 들였는데도 거기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회사에서도 조금 쓸 수 있을지 이제 그리고 좀 수정이 조금만 되면 이제 다 쓸 수 있는 그런 좀 효율적인 자소서를 좀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뭐 그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겠다라고 느낌이 오신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차코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두루뭉실하게 좀 말이 좀 네. 이제 말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윤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사 붙여넣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좀 들여서, 물론 제가 이제 3년 반 동안의 경험을 좀 이제 어떻게 그 경험했는지 좀 다시 이제 끌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네. 좀 간과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소서를 좀 세밀하게 좀 시간을 좀 들여서 네, 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코치님이 자소서 컨설팅할 때 네. 이제 날별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뭐 네. 이제 책을 덮으시고 뭐 다음날 뭐 눈이 떠졌으면 이런 식으로 네, 해주셨는데 지금 뭐 말로는 경험을 끌고 와서 뭐 이렇게 분석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그렇죠. 식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지난 방송 때 2월 7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시면 그저께 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 2월 8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분량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내용까지에 따른 본격적인 경력 기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예, 아까 송진원 선생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 따라가시면 되고요. 경험 부분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본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 신청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의 경력들의 내용들을 최대한 문장체로 길게 적어달라고 한 건 본인께서 미처 파악을 못한 업무적인 역량력의 강점들뿐만 아니라 직무 역량의 강점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치로 길게 적어달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면접 대비용 자료의 PT 자료를 보니까 여러 절감 효과들이나 개선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내용들이 좀 간략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개선의 비중이 내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가를 한번 좀 최대한 기억을 해보시면서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떤 강점들 혹은 개선적 사고라던가 문제 해결력적인 면의 강점들을 좀 발견하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된 다음에 그런 소스들이 비로소 다 모였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이 작업이 들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직무 기술서라던가 해당 직무에서 주로 어떤 업무 하는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과거에 근무하셨던 내용들이 여기 이 직무에 일할 때 어떻게 쓰일 수 있겠다의 증거물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 이 업무 잘할 수밖에 없는 근거의 이유들이 바로 내 과거에 이런 성과와 결과들로 이어졌다는 식의 연결을 지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아까 진원 쌤께서 초반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했음, 그 다음엔 요거 했음, 좋았음, 70점 뭐 이렇게 얘기를 그냥 나열을 하셔서는 이젠 좀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좋아요까지 정리를 추가로 해서 내 의미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갔는데 두통약 있나요? 예, 이 두통약 A 드세요. 왜 이거 추천하시죠? 이걸 먹으면 뭐 배탈은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뭔가 약을 먹어도 약효 플러스 알파를 더 들을 때 좀 더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인께서 단순히 이 경력 있고 나 이거 잘 이해해요. 소통 능력이 참 좋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이게 이 소통이 어느 업무에 어떻게 쓰일 걸 알기에 내 이 업무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식으로 좀 이야기가 좀 메이드 될 수 있게 나와줘야 되고요. 이건 경력 면접으로 가면 더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력 시험은 정말 구체적인 내용도 묻고 여기에 자네 전공이 전기 쪽이구만. 그럼 이거 학부 때 공부한 거랑 같이 좀 얘기 좀 이어보지 하면서 얘기가 나왔을 때 학력적으로 공부하신 이력도 제대로 소개를 못 하시면 이것도 좀 곤란한 부분이니까 학교 수업 때 배웠던 것들 주로 고학년 때 수업 위주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경험은 3, 4학년 때 걸 내주셔야 되고요. 면접 때 나올 질문들은 1, 2학년 기초 과목 위주의 그 전공책들 버리지 않으셨다면 안 버리셨죠? 네. 뒤에 색인이 있습니다. 색인에서 본인이 딱 보셨을 때 이 단어 너무 낯설다 싶은 것들을 좀 하이라이트 해두셨다가 주기적으로 펼쳐보시면서 면접 앞두고 특히 이제 경력 면접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접들 놓치지 않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약직 면접들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면접장에 좀 주기적으로 가서 면접장에서의 어떤 경험치를 좀 쌓으셔야만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방송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느꼈거든요. 좀 그렇죠. 모의 면접 하셨을 때 돌발 상황인데 좀 너무 당황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실제 면접에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봤기 때문에 한 최소 3번, 최대 5번 정도 3월 초 안으로 면접을 좀 짧게라도 좀 보신다면 좀 정말 중요한 대기업 면접이라던가 경력직의 좋은 기회에서 제대로 된 면접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얘기가 나와서 어제 면접 컨설팅을 해주신 이윤 쌤에게 다시 한번 면접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준비를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네, 다 못 전달을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네, 뭐 제가 사실 면접에 관해서는 사실 해야 될 얘기가 많고 또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거 우선 조금 더 첨언을 좀 하자면 성과들은 반드시 경력자들은 데이터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기여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면접관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소서에도 그렇게 녹아져 있고 경력 기술을 그렇게 잘 작성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접에서 특히 지원 동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 우리 현도 학생이 지원 기업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배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왜 관심을 가졌고 이 기업을 내가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직무 목표와 함께 같이 좀 어필할 필요가 좀 있고,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떤 직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합한 기업이어서 내가 지원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결론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기여 방안은 항상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결론적으로 꼭 나와줘야 면접관들이 그것들이 들어줘야 귀에 들어와야 뽑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점 한 가지 설명드리고 그 이어서 그 사실 퇴직 사유가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기업마다 퇴직 사유를 조금씩 다르게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그 위암 말기 판정.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 보니 아버지를 자주 찾아뵐 수 없었다. 근데 그것만 들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뒤에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 면접관들이 이제 그 대답을 듣고 그러면 퇴사 후에 공백기는 뭘 하셨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 3개월 배낭여행 다녔고 어학연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안 맞는. 예, 전혀 인과관계가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또 하나는 또 다른 퇴사 사유를 보면 뭐 9시 이상으로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근무를 많이 해서 많이 힘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퇴사를 했던 사람이 지원 동기에서는 자신은 이 기업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주인장에서 그렇게 성과를 내겠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네. 저 사람이 어차피 이 기업에 와서 또 저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기와 지원 동기와 다 연결해서 좀 입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 코치님이 자소서에서 결정적 한 방을 주셨고 또 이윤 쌤이 면접에서 한 방을 주셨는데 진원 쌤이 조금 마지막이니까 총 정리해서 현도 씨에게 가장 필요한 결정적 한 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실 경험 정리도 중요하고 역량 정리 중요하고 산업군에 대한 이해 중요하지만 사실은 면접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제 보는 것들은 조직 적합도적인 측면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3년 반 동안 좋은 기업에서 연봉을 4천만 원 이상이나 받으면서 재직 중에 퇴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퇴직 시점의 그 동기와 그다음에 퇴직의 사유에 대한 건 분명히 잘 많이 물어볼 것이고, 따라서 이제 지원 동기도 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면접 볼 때 어떤 분들이 붙는지 좀 보니까 준비된 진실성이 있는 분들이 붙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진실성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현도 씨는 정말 진실해 보여요. 정말 순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진실성에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연로족 분들, 그러니까 퇴사를 진짜 많이 하죠, 회사에서. 퇴사를 대기업이건 아니면 중소기업 간에 퇴사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퇴사할 때 그 사유들을 들어보면 뭐 이게 일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안 맞다고 퇴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도 씨 같은 분들 되게 많고,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고 보면은 사실은 100대 1 또는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던 분이에요. 맞죠? 이미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면접관한테 확신을 줬는데 뭐 6개월 다니다가 또는 1년 다니다 퇴사한다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적합도가 맞고 우리 기업에 확신을 갖고 왔고 본인에 대한 확신과 우리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이제 퇴사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좀 준비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진실적인 부분은 좋으나 이렇게 민감한 퇴사 사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글자 한 글자 잘 적어서 한 토시마다 또는 한 단어마다 다 의미와 뜻을 이제 내포해서 함축적으로 저희가 다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진실성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3일 동안 쌤들이 4일 동안 쌤들이 하나하나 각 분야를 짚어주셨는데 현도 씨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경험들이었고 일단은 제가 이제 내일 또 오늘 또 면접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버스 타고 가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도 씨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쌤들이 굉장히 또 쓴소리를 많이 해줬는데 항상 웃으면서 굉장히 잘 받아주셨거든요. 저희도 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띄워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나요, 부모님? 네, 저 방송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잠시만요. 일 못하고 공백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취업해서 마지막으로 잘하겠다 네.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진심이 전해졌을 것 열심히 같아요. 하겠습니다. 한번.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진 씨도 좀 눈물을 보이는 것 제가 누구 울면 같은데. 같이 따라 부르. 네. 현도 씨의 진심이 정말 잘 전해졌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진심 어린 컨설팅을 해드렸던 거고 현도 씨 정말 저희 모두 제작진 일동이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결과 바로 합격하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또 진심으로 또 축하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출연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분 쌤들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접종콜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이상용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춘천시 근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관계없고 경력은 3년 이상자로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세무기장 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연봉은 2,4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세무회계 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RN2 테크놀로지입니다. 강릉시 대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재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전표 입력과 세무신고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월급은 18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회계사무원 1명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우대사항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미래나노텍 주식회사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현재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신입사원으로 입고 원자재 품질관리, 내부 원자재 불량 원익 및 대책 도출, 생산정 투입 원자재에 대한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산업공학이나 통계 전공자, 품질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영어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3,1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어 이메일 입사 지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2월 8일까지입니다. 네, 신입의 품질관리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2월 7일에는 고용차별과 효과적인 권리구제 등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금요일인 2월 8일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슬기 쌤이 저희가 신년 계획을 여쭤봤을 때 잘 놀고 먹는 게 계획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또 설날이잖아요. 네. 설날 계획도 좀 그런 식으로 보내실 건지. 네, 저희는 차례가 없는 그런 가족이어가지고 네네. 가족끼리 아마 영화 보고 맛있는 거 해먹고 시댁이 가깝다고 하셨었죠?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집에 가서 자고 다시 또 아침에 먹고. 다시 가서. 좋습니다. 너무 화목한 가족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실제로 그리고 또 놀고 먹고를 실천하고 오신 분이 있어서 얼굴이 맞아요. 또 네.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신세미 캐스터 어디 갔다 왔어요? 저 제주도 다녀왔는데 네. 좀 달라 보이나요? 뭔가 평온해 보이는. 때깔이 달라 보여요. 제주도 물 많이 마시고 왔습니다. 전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렸을 때 한번 가족 여행 때문에 가보긴 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럼 가보셨네요.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좀 좋은가요, 제주도? 아, 네. 여름이나 뭐 봄에만 많이 가서 좀 겨울엔 별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나름의 또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볼 수 없는 약간 뭔가 죽은 것 같은 이런 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멋있고 그 뭐라 해야 돼? 황량해 보이는데도 멋있고요. 그리고 동백꽃이 한창이어서 이제 네. 그리고 또 겨울하면 귤인데 또 제주도가 귤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길 가다가 그냥 주워 먹고 할머니가 파시는 거 5,000원짜리 한 봉지 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더 사올 걸. 다 먹었어요. 주문하세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제주도 얘기하니까 제주도 가고 싶네요. 네. 그래도 일을 해야겠죠. 해야죠. 오늘 네, 슬기쌤이 준비하신 히든 챔피언 기업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국내 셋탑박스용 미들웨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코스닥 상장사 알티캐스트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게 TV 채널이 굉장히 많아서 인터넷 설치를 하면은 이 셋톱박스가 항상 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TV 뒤에도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알티캐스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알티캐스트는 디지털 방송용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케이블 TV와 같은 유료 방송 업체의 셋탑박스에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방송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콘텐츠 보호를 위한 방송 수신 제한 시스템인 카스, 그리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개발하여 공급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분야다 보니까 약간 용어들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게 어렵네요. 굉장히 많은데요. 미들웨어 프로그램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미들웨어는 디지털 기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걸로 다른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조정과 그리고 중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장치에 따라서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통적인 하나의 미들웨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호환성을 확보하고 개발 환경 또한 쉽게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미래성이 기대되는 기업인 만큼 알티캐스트의 규모 그리고 매출이 궁금해지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약 621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62억이었습니다. 직원 수는 324명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95%의 점유율을 하고 있다 보니까 1위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해외 시장에서도 5위에 위치해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알티캐스트만의 경쟁력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알티캐스트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선두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셋톱박스 소프트웨어가 폐쇄형이라서 가격이 높고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알티캐스트는 2000년 전후 방송용 플랫폼 시장 환경에 맞춰서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여서 공급해왔고요. 이를 바탕으로 성장 원동력에 대해서 지금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R&D 인력이 전체 직원의 약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국내의 특허권 또한 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알티캐스트의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괜히 국내 1위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인재들이 있어서 일궈낸 것 같은데 알티캐스트의 연혁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알티캐스트 연혁 보겠습니다. 1999년에 주식회사 포디엘로 설립된 알티캐스트는 같은 해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2001년에는 지금의 상호명인 알티캐스트로 변경을 했고 LG전자 이외에 5개 STB 회사와 미들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2년에는 삼성전자, 휴맥스, 한단정보통신을 포함한 국내외 20여 셋톱박스 제조사의 미들웨어 공급 계약을 성사하고요. 또 2003년에는 스카이라이프 데이터 방송 세계 최초 DVB MHP 방식 상용화가 됐습니다. 2005년에는 양방향 TV 수신기 미드웨어 부분에서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고요. 2008년 대만 디지털 케이블 방송 공급 솔루션을 공급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티브로드 카스 상용화 공급을 개시했고요. 독일 케이블 방송 사업자 유니티 미디어 공급 미드웨어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2012년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다음 해인 2013년에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일하기 좋은 한국기업 50 종합 부분에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베트남 국영기업의 IPTV 멀티스크린 솔루션 공급 계약까지도 체결을 합니다. 또 2016년에는 로저스, RDK 기반 및 릴리언스 디지털 방송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티브로드 국내 케이블 업체 대상으로 클라우드 UI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 알티캐스트의 연혁 살펴봤습니다. 네, 뒤에 뭐 더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바로 끝내시네요. 네, 연혁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혁 소개를 들어보니까 잠깐만 들어봐도 국내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객사들이 있는지 슬기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티브로드랑 그리고 CJ 헬로비전, KT 스카이라이프 등이 알티캐스트의 주요 고객입니다.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이케이블 사업자인 타임워너를 비롯해서 네덜란드 케이블 1위인 지고, 그리고 독일 케이블 2위인 유니티 미디어, 이탈리아 지상파 방송 2위인 미디어셋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고객사들이 다들 굵직한 기업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연혁을 아까 보다가 눈에 띄는 게 2014년 일하기 좋은 한국 기업 50에서 종합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수상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평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직원들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기별로 경영 설명회, 부서장 간담회 등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기반으로 젊은 기업 문화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디어 제안 제도, 멘토링 제도, 주니어 보드 등과 같은 제도들이 마련돼 있어서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연봉이겠죠? 네, 맞습니다. 연봉인데 이 알티캐스트 연봉은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요? 네, 연봉이 그 채용 공고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채용 공고에 따르면 대졸 초임 연봉이 3,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연봉 수준도 굉장히 높고 요즘은 연봉이 명시되어 있는 기업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복지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네, 휴게시설 운영과 그리고 주택자금 대출 지원이 있고요. 또 자녀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의료 관계사 할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임직원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비 지원과 그리고 우수사원 포상 제도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랑 연봉까지 알아봤는데 알티캐스트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슬기쌤이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알티캐스트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개발,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방송 서버 솔루션 개발,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오토모티브 OTA 서버 개발, 인베디드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8개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직 공개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티캐스트 홈페이지에서 2월 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슬기쌤 바로 또 채용 절차도 알려주시죠.
네, 채용 절차는 1차 면접, 서류 전형 이후에 1차 면접이 있는데요. 면접 전에 간단한 필기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2차 임원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절차만 보면은 보통의 기업들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취준생들이 RT캐스트에 지원할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전문적인 사업 분야이다 보니까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주 사업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숙지한 부분과 관련 그 프로젝트 경험들을 많이 연관시킨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이 면접으로 자주 나온다니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면접 전에 그 코딩에 대한 필기 테스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슬기쌤, 그럼 마지막으로 RT캐스트를 추천하시는 이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이 보장된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신세미 캐스터가 단골 질문을 오랜만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T캐스트 취준생이라면 어떻게 지원할 것 같나요? 네, 저는 프리랜서지만 제가 같이 여행 갔던 친구가 이제 기업을 다니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뭐 회사 다니면서 힘든 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소통이 부족해서 뭔가 실수가 생기고 이러면은 뭐 아래 사람들만 굉장히 뭐 피해를 많이 받고 뭐 얘기를 해도 뭐 잘 되지 않는다 윗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 이 보면서 수평적인 그런 기업 문화가 실질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기 좋은 기업에서 또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어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본 디지털 방송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RT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금요일을 맞아서 금요 스페셜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